오늘 텔로미어가 이렇게 조금씩 짧아져가지고 세포가 분열하면서 그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져가지고 이게 그 나이를 사람들이 먹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염색체의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지는 현상이 나이 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GPT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식물하고 관련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가 나이가 들면서 짧아지는 것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해요. 텔로미어는 DNA 서열의 그 반복적인 구조로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DNA 염색체인 제체를 아랫부분에 이렇게 같이 있죠. 근데 이게 항상 그 복제될 때 짧아진다고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져서 이 과정은 세포가 유전 물질을 손상 없이 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는 그러니까 유전자가 아닌 반복 그 서열들만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세포가 여러 번 분열하게 되면 텔로미어가 이제 이게 이제 조금씩 짧아져 가지고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해요. 이 시점이 되면 세포는 기능을 멈추거나 노화되고 죽게 되어서 조직이 이제 퇴화나 노화 과정을 이제 기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정한 효소, 그러니까 텔로머라제, 이것이 이제 텔로미어를 그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성체 세포에서는 이 효소 활동이 제한적이라고 해요. 이 텔로머라제. 이 때문에 텔로미어의 길이는 노화와 관련된 주요 생물학적 지표 중에 하나로 되어서 이것이 짧아져서 이제 나이가 먹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텔로머라제가 그 활발하게 그 활동하게끔 해주는 뭐 어쨌든 텔로미어가 그 짧아지지 않도록 그 하는 그런 그 연구나 뭐 약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식물을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무성 번식해서 계속 키우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몇백 년, 몇천 년 키우면 결국에는 텔로미어가 없어져서 무성 번식이 안 되거나 뭐 하여튼 수명이 짧아지거나 뭐 이런 혹시 그 식물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식물도 동물처럼 텔로미어가 존재를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제 세포 분열 시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현상은 식물에서도 일어나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식물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문제를 동물과는 다르게 처리하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뭘까 했는데 이 텔로미어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 식물은 무성 번식 뭐에서도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의 식물에선 텔로메라제가 성체에서도 비교적 그 활성적으로 작용하여서 텔로미어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또 비밀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고, 동물은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 이는 그 식물의 무성 번식이 계속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텔로메라제가 이제 그래서 식물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생의 비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특히 영구적으로 세포 분열이라는 이 메리스템 그 분열 조직에서 텔로메라제가 활발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텔로미어를 유지하기 때문에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문제로 번식 능력이 멈추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식물에선 적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세포 재생 능력이라고 해서 식물은 동물에 비해서 재생 능력이 훨씬 뛰어난대요. 그러니까 삽목 같은 것도 쉽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직과 장기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분열 조직은 세포가 지속적으로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성 번식이 반복된다고 해도 세포 노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성 번식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여기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식물은 몇십 년 혹은 수백 년 이상 무성번식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죠. 우리 학교에 그 전남대학 그 홍매화도 어, 그, 그 전에 명나라에서 이것을 그 이제 저 휘무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떼어가지고 가지고 온 걸로, 그러니까 일종의 삽목을 해가지고 가져온 그런 식물이 또다시 이렇게 번식이 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몇백 년씩 유지된 사례가 있대요. 심지어 이제 그 장미 같은 관상용 식물도 수십 년간 무성 번식으로 번식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노화되고 뭐 이러면은 위에 조금만 있으면 그것을 새 것이 살아 있으면 그것을 무성번식 해가지고 다시 심는 것이 더 낫겠죠. 이 사례들에서 보듯이 식물은 무성 번식이 장기간 가능하고 여기에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번식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식물에서도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현상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텔로모라제의 그 활성과 분열 조직의 특성 덕분에 식물의 아주 특성인 거죠. 무성 번식이 장기간 지속이 가능하고 텔로미어가 완전히 없어져서 번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또 그 다음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나무 종류에 따라서 몇 년까지 살 수 있냐고 그 평균 나이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저에게 가끔씩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계속 살 수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무의 수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가 있고요. 나무의 수명은 종에 따라서 크게 다룰 수 있지만은 이론적으로는 나무가 영구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몇 년까지 살 수 있냐 하는 그런 질문들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요인들이 나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명을 특정 지을 수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유전적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유전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봅시다. 이론적으로는 영구적 생존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나무는 이론적으로는 영생할 수 있대. 나무는 사람이나 동물처럼 고정된 그 수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열 조직, 이 메리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메리스템이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나 질병이 없는 한 계속해서 자라고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무한 성장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나무들은 분열 조직의 끊임없는 재생과 성장을 통해서 오래 생존할 수 있대요. 근데 특히 이제 무성 번식을 통해서 자손을 남기는 식물들, 혹은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식물들은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생존할 수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나무의 수명을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자, 여기에서 크게 환경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요. 웬 환경 스트레스는 기후, 토양 상태, 수분 부족, 산불, 가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무의 수명을 결국에는 단축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 환경에 있으면 그만치 오래 사는 거지. 사람도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병이나 해충, 나무는 병충해에 이렇게 취약해가지고 어떤 질병에 감염이 되면 수명이 급격히 짧아질 수 있대요. 그다음에 구조적 손상, 이게 나무가 커지면서 구조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불안정해지거나 그 중력이나 기상 조건에 의해서 줄기나 가지가 손상이 되면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전적 노화, 이 단어가 참 신기하긴 한데 나무는 이론적으로 영생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포 수준에서 유전적 변이가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그치, 당연하겠지. 세포의 수준에서 유전적 변이가 축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노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 종류에 따라서 평균 수명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 종에 따라서 나무의 수명은 크게 달라져요. 특정한 수명을 정해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다소 이제 제한적일 수 있지만은 일부 나무 종들의 수명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사과나무나 뭐 자작나무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나무는 50년에서 100년을 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수하는 나무는 대략 한 300년에서 600년, 참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저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하면은 되게 멋지게 보는 것이 이게 대략 한 300년에서 600년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구만. 극도로 오래 사는 거, 이것은 1000년 이상 사는 거. 야, 그러면은 1000년 이상이면은 정말 오래 전에부터 있었겠네. 올리브 나무나 세콰이어 나무 뭐 이런 것들 손손 이런 나무는 그냥 물려줄 수도 있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브리스콘 소나무 이건 뭐야? 피너스 롱가에바 이거는 5천 년 이상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거 하나 배워가네. 5천 년 이상. 자, 그래서 복제 및 그 무성 번식으로 그 이어지는 나무, 그 나무의 경우에는 클론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그 판다라는 나무 군락은 하나의 거대한 포필러 나무 시스템으로 개별 나무는 오래 살지 않더라도 뿌리에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오려면서 군집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군락은 8만 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여겨진다고 해요. 뿌리에서 새 가지가 올라와서 나무로 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나무의 특징이 되겠구나. 나무가 달리 보이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무는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외부 요인에 의해 수명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종의 나무에 따라서 그 몇십 년에서 수천 년까지 살 수 있으면서 환경적 요인이 그 수명을 크게 좌우하는데요. 나무의 평균 수명을 물어본 것은 틀린 질문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특정 나무 종, 그 나무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언급된 나무 수명이 유전적으로 종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을 갖다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무의 수명이 유전적으로 종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나무의 유전자에 의해서 수명이 일정 부분 결정된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에 의해서. 즉, 나무의 수명은 단순히 그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전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 봐요. 유전적 특성이 각 나무 종의 수명이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의미로.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수명.
해가지고 나무 종마다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된 생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 나무의 세포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나무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유전적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자면은 세포 재생 및 복구 능력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나 봐요. 나무는 세포가 분열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오랜 시간 유지가 되는데요. 이때 유전자에 따라서 세포 분열의 효율성이나 세포 복구 능력이나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수하는 나무일수록 세포 이 복구 능력이 뛰어나고 세포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기존의 유전자에 의해서 강화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 나무도 노화를 겪으면서 특정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절이 된대요. 노화가. 일부 나무 종은 다른 종에 비해서 노화 과정이 더 느리게 진행되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더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오랜 세월을 견딘 수정인 그 세콰이어나 브리스콘나 소나무는 노화 속도를 늦추는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거를 갖다가 사람에게 넣으면 사람도 오래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 질병 저항성. 나무의 어떤 그 유전적 구조는 질병이나 해충에 대한 저항성에 영향을 받는구나. 음. 어떤 종은 병해충에 더 잘 견디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 스트레스로, 이거는 외부 스트레스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 수명 단축이 적은 반면 다른 종들은 특정 질병에 취약해서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 이거는 다른 환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볼까요? 번식 전략. 일부 나무는 유전적으로 자손을 빠르게 많이 퍼뜨리는 전략을 택하고 다른 나무는 천천히 자라면서 오래 사는 전략을 택한다. 나무가 그래. 그래서 단명하는 나무의 종은 빠르게 성숙하고 많은 종자를 퍼뜨려서 후속 세대를 만들지만 그 수명이 짧, 아, 만들지만 이런 경우는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단명하는 애들은 많은 종자를 퍼뜨리고 후속 세대를 갖다 빨리 만들어. 근데 장수하는 나무의 종 이런 것들은 천천히 자라지만은 매우 오랫동안 번성해가지고 이 번식 전략이 좀 다르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 지금 요거 두 개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겠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마다 수명이 다른 이유는 종마다 수명이 다른 이유는 그 나무가 진화한 생태적 틀에서 그 수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정 종의 나무가 어떤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이 결과적으로 된다. 자, 그래서 단명하는 나무는 일반적으로 그 천이가 빠른 지역, 이제 불 같은 거, 불이 많고 천이가 빠른 지역에서는 불이 나는 거, 뭐 이런 것들, 어, 짧은 시간에 빨리 자라서 성숙한 나무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 자작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은 빠르게 자라서 번식을 한다.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50년에서 100년 정도밖에 살지 않는다. 버드나무나 자작나무가 이렇게 오래 살지 않는구나. 그런데 이제 장수하는 나무, 그 천이가 느린 지역, 안정적 그런 환경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곳은 나무가 천천히 자라고 매우 오랜 시간 걸쳐서 성장하는 것이 적응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참나무, 세콰이어 같은 그런 나무들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생존할 수 있고 이런 유전자에는 느리게 성장하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자손을 남기는 전략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로미어와
노화의 그 유전적 그 조절을 이게 보게 되면 나무의 세포도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현상을 겪기는 하지만은 일부 종에서는 텔로머라제 활성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세포가 더 오랫동안 분열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전적으로는 텔로메라제 그 활성이 강한 나무는 텔로미어를 더 오래 유지해서 세포가 더 오래 분열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전적 그 변이와 그 수명, 이것도 중요하겠네. 심지어 같은 종내에서도 수명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는 개체마다 유전적 변이하는 그 빈도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같은 참나무라도 특정 개체는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가 더 강해서 다른 개체보다 오래 살 수 있고 어떤 개체는 더 빨리 죽을 수 있대요. 그래서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유전적 차이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무의 수명은 유전적으로 종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은 각 나무의 종이 자신의 환경과 생태적 요구에 맞추어 진화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이것은 세포 분열의 능력, 질병 저항성, 노화 속도, 그리고 번식 전략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나무의 수명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금 이것들을 이야기했죠. 세포 분열의 능력, 그 다음에 질병 저항성, 노화 속도, 그 다음에 번식 전략, 이런 것들. 그래서 종마다 이러한 유전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무는 수십 년 동안만 살고 다른 나무는 어떤 것들은 수천 년 동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 나무의 그 수명에 대해서 이게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어떤 그런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지, 나무는 왜 거기에서 벗어나는지, 그렇다고 해서 나무의 수명이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늘 GPT에서 함께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